유난히 외침이 많았던 곳. 그곳에는 전쟁의 생채기처럼 가는 곳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요새 강화도, 역사의 땅으로 함께 가보시죠.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을 품고 있는 강화도. 우리는 그곳을 역사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문검룡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역사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바다와 맞닿아 있고 개성, 한양 등의 수도와 가까워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곳이죠. 바로 강화도인데요. 이곳은 가는 곳마다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자 신비롭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고인돌. 두께만 1.3m나 되는 이 무거운 돌들을 그 당시에 과연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 미스터리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고인돌은 평지나 낮은 구릉에 있는 것과는 달리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은 산지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은 강화, 고창, 화순 이 세 지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된 강화의 고인돌은 총 70기라고 합니다. 그중 강화 부건리 지성묘는 남한에서 가장 큰 탁자식 고인돌로 유명합니다. 길이 6.4m, 너비 5.2m의 거대한 덮개돌. 그리고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덮개돌을 떠받치는 gem돌이 신기하죠.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은 이 광화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고인돌에 대한 설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천자의 명을 받은 그 마고 할멈이 천자의 두통을 없애려고 이 대소산의 길을 누리기 위해서 돌을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생겨났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봐오던 고인돌을 실제로 보니 이곳이 정말 역사의 땅이라는 게 증명되는 듯 했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아온 작은 나라의 민족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로 모여 엄청난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그 모습처럼 작지만 강한 요충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항쟁의 역사가 어린 강화도의 마지막 보루 초지진입니다. 성곽의 둘레가 500m도 안 되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초지진은 강화 해협을 사수하는 12군데의 진도 중에서 외세 침입의 첫 번째 루트였으며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쳐 1875년에는 그 유명한 일본 군함 윤요 사건의 격전장이기도 합니다. 사정거리 700m의 이 열시한 무기로 일본의 근대식 무기들과 대항했는데요. 그 이후로 성 이곳저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소나무에 있는 포탄의 흔적과 이게 성벽에 있는 이 포탄의 흔적을 보면 그 당시에 치열했던 전황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 깊게 파인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죠. 나무와 건물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는 동안 사람들이 견뎌야 했을 죽음의 공포는 어떠했을까요?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역사, 인간은 그 안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죠. 전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50여 개 정도 되는 포와 돈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전쟁의 치열함을 대변합니다. 이곳은 갑곶 돈대인데요. 강화도에 오시면 돈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돈대는 군사 규모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군사 규모를 3단계로 나누면 보진 돈대의 순서대로 나누면서 이 돈대는 그중 제일 아래 단계인 지금으로 말하면 경비 초소에 준하는 이런 규모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관측과 방어를 위해서 흙과 돌을 쌓아 만든 소규모의 시설물. 관측을 위해 높이 만들다 보니 그 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갑곶 돈대는 강화도의 관문이자 한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였는데요. 과거 조선을 지켜온 무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대 중에서도 갑곶 돈대는 위치 특성상 굵직한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이곳 갑곶 돈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곳이 수도로서 몽고군의 침입을 막아낸 장소이고, 또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에게 당한 그 치욕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그 병인양요에는 프랑스 군대 600명과 치열하게 격전을 했던 장소인데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겹치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강화 해협을 지켜오던 소포와 불랑기도 자리해 고난을 이겨낸 역사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니 한참을 서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갑곶 돈대 안에는 공덕묘지를 떠올리게 하는 강화 비석군이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나오는 옛 유적들 참 신기했습니다. 이런 비석군을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공적과 선정이 많은 분들의 비를 한 곳에 모아둔 곳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말없이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이렇게라도 돌아보며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진 비석들, 제 키를 훌쩍 뛰어넘어 2m에 가까운 비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을 다해 떠났지만 공적과 함께 이름을 남겨온 모습이 참 명예롭게 느껴졌습니다. 갑곶 돈대를 거닐다 보면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념비는 고려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기리며 금속활자로 인쇄해낸 고서에서 활자체를 찾아 정리해 음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몽골과의 오랜 항쟁이 이어지던 고려시대, 그 옛날 어떻게 활자판을 고안하고 쇠붙이에 묻기 어려운 먹물을 만들어 책을 찍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고려의 주적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뒷받침되어 가능했을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화도는 여전히 전쟁의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을 실어냈을 뿐만 아니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며 여전히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강화도.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그 평화전망대인데요. 한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저 건너편이 북한의 황해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DMZ나 판문점을 가봤지만 북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네요. 전쟁의 땅에서 외치는 그리움과 평화. 강화도는 역사의 땅이자
전쟁의 땅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평화를 절실히 원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강화도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곳을 돌아보며 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전쟁의 흔적, 역사의 흔적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역사가 숨쉬는 특별한 공간 강화도,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비의 섬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공감 메시지 문검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만큼 그 흔적과 고풍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는 앞으로 우리 역사 속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강을 끼고 있는 조원 고월이라는 뜻의 강화도의 이름처럼 이제 전쟁을 덮고 아름다운 평화만이 있기를 바랍니다.